올해 60살의 성향덕 씨. 매 끼니 신선한 채소를 챙기고 싶은 마음 하나로 4년째 텃밭을 가꾸고 있다는데요. 텃밭에서 채소를 손수 키워서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니까 슬슬 이제 시작해 보려고요. 힘들다. 텃밭을 가꾸는 게 힘들고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 50대 후반 이제 막에 지나갈 때, 네, 그때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인의 그 내시경, 저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도 이미 그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냥 다 썩어 있는 것 같은. 예. 싱글맘으로 자식을 위해 버텨온 18년간의 캐나다 이민 생활. 그 고된 시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제야 자신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바쁜 일상에 반복되는 변비와 혈변을 가볍게 넘겼는데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검진 결과 대장암 판정을 받은 건데요. 항문 주변까지 암이 퍼져 항문 절제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항문은 살렸지만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항상 집에서 저는 이제 변을 보고 물로 이제 샤워를 하는데 씻고 왔는데 느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다시 가서 봤더니 팬티에 이미 그러니까 변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른 거지. 그런 상황들이 뭐 이렇게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 예. 만약에 제가 변을 못 보면 외출하는 게 이제 불안해져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변이 빠져버리니까. 나름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향덕 씨는 돌이켜봐도 뭐가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채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고 야채 종류에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암에 걸리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되게 좀 막막하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채소를 잘 챙겨 먹긴 했지만 혹시나 부족했던 건 아닐까 싶어 대장암에 걸린 이후론 더 철저하게 채소를 챙긴다는데요. 수확이 어려운 시기엔 마트를 자주 찾습니다. 배추 가격이 그새 또 올랐네. 왜 이렇게 배추가 비싸? 너무 비싸죠. 어떨 때는 채소 가격이 고기보다 더 비싸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암 환자들은 채소를 잘 먹어줘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살 때도 있어요. 손 떨리는 비싼 가격에 정말 꼭 필요한 채소와 과일만 골라 담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매순잎 68만 3,030원 나왔습니다. 와, 비싸다. 비싸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몸을 챙기고 싶어도 건강보다 먼저 따지게 되는 건 지갑 사정입니다. 결국 필요한 채소와 과일을 다 사지 못하고 그렇게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부피가 크다 보니 보관부터가 쉽지 않은데요. 냉장고엔 이미 빽빽하게 들어찬 채소와 과일들. 그 틈으로 조금이라도 더 넣어보려 애써보지만 쉽게 공간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랑 과일을 골고루 먹어야 하니까 채소랑 과일을 많이 사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공간에만 냉장고가 3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쪽에 하나. 아휴, 여기도 꽉꽉 찼네. 아무래도 채소와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해야 하다 보니 냉장고가 하나둘씩 늘어났다는데요. 작년에 하나를 더 들이면서 지금은 총 4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향덕 씨는 냉장고 4대로도 성에 차지 않는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놔야 마음이 좀 놓여요. 네, 하나만 먹어서는 안 되고 골고루 종류별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 채소, 과일을 한 70가지 넘게는 꼭 먹어야 한다고 해서 좀 다양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유, 이것도 상했네.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해도 금방 무르거나 상해서 버리는 일도 많답니다. 그래도 다시 건강해지려면 채소와 과일 섭취가 유일한 방법. 채소 정리에 이미 지쳤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쪽파 한 단 다듬으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다듬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많이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채소 손질에 드는 시간과 노력은 상상 그 이상인데요. 이거가 지금 다듬어서 이거 먹는 거고 이거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버려지잖아요. 어머, 뭐 하고 있어? 아무나 냉이 다듬고 있었구나. 나도 냉이 좀 갖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몸은 지쳐 죽겠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저러다가 지치면 어떡하냐고. 쓰러지면 어떡하고.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옆에서 봤을 때. 3시간에 걸쳐 채소 손질을 끝낸 향덕 씨. 이젠 다듬은 채소를 씻고 헹궈야 합니다. 그렇게 세척이 끝나면 그제야 요리에 들어가는데요. 요리 과정도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삶고 무치고 썰고 절이고 나물 하나 무치는데도 손이 많이 가는데요. 채소가 가득한 밥상을 차리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막상 차려놓은 밥상 앞에선 잘 먹지를 못합니다. 결국 몇 술 뜨지 못하고 식사를 끝내는 향덕 씨. 먹어야 사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매번 차려놓고 이렇게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식이섬유를 신경 써서 챙겨 먹지만 바닥난 체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진다는데요. 암 판정 받고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그 채소 종류 좋은 거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 네, 많이 아픕니다. 제발 할까 그 두려움은 그거는 뭐 말할 수가 없죠. 성향덕 씨 같은 경우는 본인도 식이섬유를 꽤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식이섬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식이섬유 섭취 권장량은 남성은 30g, 여성은 20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루 25g의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이를 채우려면 사과는 7개, 케일은 125장, 방울토마토는 60개, 감자 20개, 블루베리는 무려 556알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 권장량을 알고 꾸준히 채우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식이섬유가 필요한지 평소 장 건강에 고민이 많았던 이들과 정영규 내과 전문의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49세 이상의 1,609명을 10년 동안 저희가 한번 관찰해 봤어요. 10년 이후에 만성질환 없이 건강하게 나이 든 사람은 단 249명 뿐이었어요. 이들의 비밀은 바로 식이섬유를 섭취했다는 거였습니다. 또 채소와 과일의 식이섬유가 암 유전자 스위치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암세포야 멈춰!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식이섬유가 적게 들어간 식사를 하게 되면 장 기능이 떨어지고 또 변비가 생기고
대사질환의 위험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장암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루 권장량만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요. 유전자 발현 스위치를 조절해서 암도 예방할 수 있고요. 비만이나 노화 속도, 대사질환, 치매 같은 질병 스위치, 그리고 생체 나이까지도 더 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